분들이 이렇게 드시는 게 건강한 줄 알고 많이 챙겨 드시고 있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 식습관들이 참 많아요. 첫 번째가 흰쌀밥을 드시기엔 조금 불안한 마음도 있으니까 채소나 해조류들을 같이 넣어서 채소밥을 해서 드시면 굉장히 안전하게 드실 수가 있고, 아침부터 드시는 생채소는 그것 때문에 속이 불편해요, 속이 쓰려요, 아니면 설사를 해요, 채소를 드시는 건 굉장히 좋습니다. 채소를 똑똑하게 드시는 방법은 익혀서. 저속노화의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요즘은 또 외모적으로 동안인 분들도 되게 많잖아요. 막 50대인데도 30대 같이 보인다. 근데 이제 그건 외모고요. 신체 나이로 보면 50대인데도 70대다. 뭐 이렇게 이제 신체 나이가 이런 분들도 이제 간혹 있고, 30대인데도 50대 몸을 가졌다.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신체 나이의 부분에서만큼은 지금은 사실 저속노화보다는 가속노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그러면 나는 지금 노화가 된 건가? 아니면 젊은가? 좀 기준이 애매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젊음의 기준을 먼저 좀 정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젊음의 3대 조건이라고 제가 좀 만들어 봤는데요. 첫 번째는 매일 의존하는 약이 없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신체 활동에 제약이 없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령 뭐 요즘은 왜 거북목이라고 해서 목 부분에도 젊은 분들이 많이 호소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무릎이 아파서 나는 등산을 못 가, 아니면 뭐 어디 계단을 못 올라, 이런 분들도 있죠. 그리고 세 번째는 건강 염려증이 없는 겁니다. 이렇게 세 가지로 좀 요약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요즘 20, 30대 분들도 매일 먹는 약들이 있는 분들을 제가 많이 보고 있어요. 이 정도는 뭐 기본 아니야 하시면서 드시고 있는데요. 이 매일 먹는 약이 있게 되면은 결국에는 저속노화를 구현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 이유는 또 나중에 차차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그래서 저속노화를 구현하기에 가장 큰 걸림돌은 이 화학약물이거든요. 그래서 매일 그것도 꾸준히 먹는 약이 있다면 현재 가속노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신체 활동에 제약이 없어야 되는데, 요즘 이 젊은 분들, 20, 30대 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정형외과를 굉장히 자주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분들이 실제로 요즘 뭐 재활 PT 이런 것도 많이 받으시고요. 재활의학과 굉장히 많이 찾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이제 날이 갈수록 이제 뭐 이런 컴퓨터나 핸드폰 이런 것도 많이 보지만 운동을 거의 하지 않고 이제 대부분은 두뇌 활동으로 집중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 또 세 번째는 정말 또 제가 실감 많이 하는데, 요즘 20, 30대 분들에게 건강 상담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괜찮은데 나중에 이제 건강이 너무 걱정된다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5, 60대 건강 염려증은 어떤 거냐면, 부모님들 80대, 90대 부모님들을 많이 케어를 하고 있다 보니까 치매라든지 다양한 어떤 노인성 질환을 보시면서 굉장히 염려들을 많이 하세요. 내가 과연 저 나이가 됐을 때 누구의 돌봄 없이 신체 활동을 할 수 있느냐, 이런 걱정.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다 나는 젊음의 조건, 3대 무죠. 이 세 가지가 없다면 저는 이제 저속노화가 구현이 되고 있는 거고, 이 나이에 비해서 이 세 가지가 있다면 저는 가속노화가 진행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런 가속노화가 환경적인 부분에서도 물론 기여하는 바가 크죠. 예전보다는 환경이 굉장히 나빠졌으니까. 그런데 저는 환경이 만약에 원인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제가 하는 식단 코칭이나 이 음식 치료로 저속노화가 구현이 안 될 건데, 음식에 굉장히 많은 원인이 있기 때문에 음식만 바꿔도 굉장히 젊어지는 분들을 많이 만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가속노화는 대부분 우리가 인스턴트나 가공식품, 정제 탄수화물, 또 물을 많이 먹지 않는 습관, 많은 약물들, 액상과당을 포함한 음료수들, 술, 이런 먹는 것에서 기인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음식만 제대로 잘 드셔도 가속노화를 막고 저속노화를 구현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건강한 식습관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그렇지 않다. 제가 좀 몇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드시는 게 건강한 줄 알고 많이 챙겨 드시고 있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 식습관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세 가지를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가 잡곡밥입니다. 많은 분들이 잡곡이나 현미, 통곡물을 좀 건강 식단으로 많이 챙겨서 드시는데, 이러한 통곡물들이 실제로 이제 식물 입장에서 보면 씨앗이
씨앗이잖아요. 씨앗은 그만큼 식물 입장에선 소중하니까 이 씨앗을 보호하는 어떤 항영양소가 굉장히 많이 강력하게 집중되어 있는 것이 씨앗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실제로 위장 기능이 약하고 소화력이 약한 분들 같은 경우는 잡곡밥이라든지 통곡식을 제대로 소화하기가 어려운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런 분들이 계속 이제 건강하니까 이 음식을 챙겨 먹게 되면 이제 음식만 먹어도 밥만 먹어도 그냥 피로하고 지치게 되죠. 그리고 하루 종일 이제 소화불량으로 시달리게 되죠. 그리고 이 자체도 이제 우리 몸에는 굉장한 에너지와 효소 손실인데 소화가 잘 되지 못할 경우에는 이제 이 음식이 소화가 잘 되지 못하면 소화분해 흡수가 잘 안 돼서 그냥 그렇구나 라는 게 아니라 우리 몸에 독소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음식을 제대로 소화 못했을 때는 이제 가스 같은 게 이제 많이 발생을 해요. 그 얘기는 장내 유익균보다는 유해균들이 많이 발생할 확률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득보다는 실이 많을 수도 있는 식습관이다. 개인에 따라서는. 그래서 만약에 내가 통곡식 식사를 하고 오히려 효과를 많이 못 보고 밥만 먹으면 식곤증이 오고 가스가 많이 차고 혈액이 항상 부족하고 빈혈에 시달리고 이런 분들은 쌀밥은 조금 식사가 어렵잖아요. 어떤 흰쌀밥을 드시기엔 조금 불안한 마음도 있으니까 한 5분 도미 정도의 채소나 해조류들을 같이 넣어서 채소밥을 해서 드시면 굉장히 안전하게 또 드실 수가 있고 또 하나는 반찬을 따로 하지 않아도 여기에 밥 안에 모든 영양소가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방법이거든요. 채소밥을 알려드리니까 많은 분들이 너무 고마워하셨어요. 그래서 너무 편리하다고. 그래서 채소밥을 좀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한식이면 다 건강하다 이런 인식이 진짜 저는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제 한식은 반찬 문화와 메인 디시 그리고 밥 국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게 돼 있는데 요즘 한식의 레시피들은 전부 다 당연시하게 설탕을 넣는 게 마치 국룰인 것처럼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면 밥에서 이미 탄수화물 과다가 오는데 그 반찬에 모든 설탕이 중첩이 돼 버리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메인 디시에도 또 그렇게 설탕이 추가가 되고 제가 최근에 이제 한정식을 한번 갔다 온 적이 있는데 여기 이 한정식 중에서 설탕을 뺀다면 과연 나올 수 있는 음식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전부 다 설탕 양념이 들어가는 거죠. 한 접시에 한 스푼은 마치 설탕 한 스푼이 애교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을 한 젓가락 한 젓가락 다 먹었을 경우에는 내가 먹는 설탕의 양은 어마어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식이면 다 건강하다 이런 인식, 또 집밥이면 건강하다 이런 인식은 좀 깨주시고요. 한식을 만들 때 집에서 만들어 드실 때도 이제 레시피에서 설탕 부분을 좀 배제를 하시고 만드는 거, 그리고 설탕이 없어도 나올 수 있는 음식들이 있거든요. 그건 한식 양식 다 가능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된장국, 설탕이 필요 없는 음식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설탕을 빼고도 만들 수 있는 음식 위주로 드셔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샐러드를 비롯한 생채소 섭취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침 이제 일어나게 되면 뭔가 건강한 하면서 이제 샐러드 이렇게 많이 드시거든요. 심지어 이제 배달도 많이 받으시더라고요. 근데 이 소화력이 약한 분들에게 아침부터 드시는 생채소는 대부분 아마 느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것 때문에 속이 불편해요, 속이 쓰려요, 아니면 설사를 해요. 채소 자체가 굉장히 찬 성질인데 이제 샐러드로 날 걸로 드시게 되면 이 소화 흡수가 굉장히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위장 불편감을 발생시킬 수도 있지만 채소의 유효 성분을 흡수하는데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저는 채소를 드시는 건 굉장히 좋습니다. 채소를 드실 때는 똑똑하게 드시는 방법은 익혀서, 살짝 익혀서 간장과 식초와 함께 드시는 게 훨씬 좋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밥과 함께 쪄서 드시는 것도 굉장히 좋고, 아니면 물김치 형태로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생으로 자주 드시는 것은 어쩌다 맛으로 드시는 건 상관이 없지만 채소의 유익 성분을 제대로 드시는 방법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80대에도 40대 뇌를 갖는 분들도 간혹 있겠죠. 그리고 또 반대로 40대에 80대 뇌를 갖는 분들도 있을 거고, 결국에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근본적인 실질적인 신체 나이가 어디서 이제 결정이 되느냐, 그걸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런 저성 노화의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인체 내 수분 양에 결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태어나서는 한 80%의 수분을 갖고 태어나지만 나이가 들어가면서 50% 이하가 되면서 이제 죽음에 이르게 되는데, 결국 80대, 40대의 뇌를 갖는다는 건 뇌에 충분한 혈액과 수분이 있다는 얘기고,
방법이거든요. 실제로 이제 노인의 뇌를 안을 들여다보면 젊은이의 뇌와 차이점은 바로 그 안에 있는 혈액과 수분의 차이거든요. 그래서 결국 젊음과 노화를 구분짓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바로 체수분량에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체수분은 단순히 물만 많이 드신다고 해서 늘리는 게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함수 능력, 수분 충전 능력은 첫째는 근육량을 늘리셔야 됩니다. 이 물만 열심히 드신다고 해서 물은 저장하지 않고 바로 나가기 때문에 근육이 늘어나면 근육 안에는 혈액과 수분이 늘어나면서 근육이 채워지는 거거든요. 우리가 사실 근육량을 늘린다 하면은 막 운동을 이렇게 막 심하게 과하게 해서 근육이 찢어지면서 이제 확장되는 그런 거는 되게 어려운데요. 근육을 수분으로 충전하는 건 쉽습니다. 그래서 수분만 제대로 잘 챙겨 드셔도 근육이 늘어나고요. 또 하나는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걸 개선하셔야지만 근육이 잘 충전이 되기 때문에 정제당이라든지 설탕, 밀가루 이런 것들은 좀 제한을 해주시고, 근력 운동은 뭐 트레이너 분들처럼 과도하게 하시는 건 아니고요. 하루에 30분 정도만 스쿼트 같은 것만 해주셔도 근육 쪽에 혈액을 충전시키는 방법이거든요. 그쪽에 쏠리게 되면서 근육에 자꾸 혈액을 꽂아주는 방법이니까 그 정도로만 해주셔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두 번째로는 소금물을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체내의 물은 맹물이 없습니다. 전부 다 나트륨과 좋은 미네랄로 이루어진 소금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맹물을 계속 드시는 것은 오히려 탈수를 유발할 수가 있고요. 소금물로 충전을 하시는 게 좋은데, 가능하면 인체에 친화적인 미네랄이 들어있고, 또 가능하면은 바다 오염 물질이 없는 죽염수로 드시는 게 가장 빨리 이제 체수분을 채우는 방법이고 저속 노화를 구현하는 방법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식단 코칭이라는 거를 통해서 이제 많은 분들의 저속 노화를 현재 도와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음식을 가지고 한 100일 정도 꾸준히 이제 코칭을 하고 있는데요. 정말 많은 분들의 사례가 기억이 남는데, 그 중에서 좀 한 분, 최근 사례가 좀 기억에 많이 남네요. 이분은 한 50대 후반 정도 되셨고요. 그리고 평소 운동 매니아세요. 그래서 테니스도 굉장히 좋아하시고, 수영도 하시고, 마라톤도 열심히 하셔서 이제 근육량은 굉장히 괜찮으신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거와 함께 이제 지방량도 굉장히 많으셨죠. 그래서 좀 과체중과 비만인 상태였습니다. 한 90kg 가까이 나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혈압이나 고지혈증 같은 대사 질환도 기본으로 가지고 계셨고요. 이 밖에도 그분이 이제 말씀하시기를 한 10가지 정도의 질환이 있으셨다고 해요. 이제 코골이를 비롯해서 수면 장애, 만성 피로, 또 무기력, 알러지, 여러 가지. 또 피부도 항상 이렇게 뭔가 트러블이 좀 있으셨어요. 그래서 안색도 별로 안 좋으셨고 그러한 분인데, 이분은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제 저속노화법, 일단은 정제 탄수화물, 설탕, 밀가루 이런 것들, 정제당 이런 것들을 이제 제한을 시켰고요. 반대로 양질의 단백질과 지방이 그 주재료인 이런 레시피의 음식들을 드시게 할 때는 반드시 양념류에서 설탕은 이제 배제를 하셔야 되죠. 그리고 이러한 음식을 꾸준히 이제 챙겨 드시게 하고, 또 여기에 이제 죽염수를 하루에 2 내지 3리터 정도 계속 이제 드시게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의 체성분이 굉장히 좋아지셨습니다. 그래서 근육은 꽤나 괜찮은 상태였긴 했지만 체지방만 한 9kg 정도 빠지시면서 체성분이 완벽히 변했어요. 그래서 근육형으로, D자라고 하죠. 인바디 점수도 굉장히 높아지셨고요. 뭐 그거는 둘째치고 그분이 가지고 있었던 대사질환, 혈압이라든지 고지혈증 이런 부분 굉장히 호전되셨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평소에 늘 가지고 있었던 자질구레한 어떤 질병들, 코골이, 수면 장애, 또 알러지, 피부도 굉장히 맑아지셨어요. 피부 트러블이 이렇게 얼굴 전체에 다 뿌려져 있는 상태였는데 그런 것들이 싹 해결되시면서 미남이 되셨어요. 그리고 딱 보기에도 굉장히 건강해 보이시고, 일단 부종도 굉장히 많이 사라졌죠. 그래서 얼굴 윤곽이 드러나면서 한 10살 이상은 젊어진 느낌? 무엇보다도 이제 뱃살이 들어갔기 때문에 옷맵시도 굉장히 살아나셨고, 그래서 아내분하고 같이 오셔서 너무 감사하다. 그리고 진짜 뭐 영원히 못 잊을 것 같다.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셔서 저도 지금까지 잊지 않고 기억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분이 더 놀라운 거는 심지어 약사님이셨어요. 그래서 평소에 본인이 알고 있던 건강 어떤 상식과 지식으로 케어를 함에도 불구하고 잘 되지 않으셨기 때문에 저한테 이제 상담을 의뢰하실 때 약간 반신반의, 과연 해낼 수 있을까? 이런 마음으로 그냥 에이 뭐 믿져야 본전이지 하면서 오셨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너무 드라마틱하게 변화가 되셔서 저한테 정말 그 이후로도 좀
저랑 지금 먼 거리에 사시거든요. 지방에 계시는데도 가끔 이제 볼 기회가 있습니다. 이제 뵐 때마다 계속 너무 감사하고 이 다이어트, 이 식단 코칭 여기저기 막 알려야 되는데 맨날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항상 저에게 이렇게 감사의 표현을 해주시고요. 끝날 때 저에게 했던 말씀이 영원히 잊지 못할 것 같다. 그리고 삶의 전환점을 만들어줬고 또 평소에 알고 계시던 어떤 건강 상식과 지식들이 저의 식단 코칭을 통해서 뭔가 환한 빛, 길을 만들어준 것 같다. 그래서 약사로서의 인생도 달라졌다. 이런 말씀을 해주셔서 정말 기억에 너무 많이 남고 아직도 매일 생각하면 행복해지고 기쁜 사례입니다. 제가 이제 많은 분들에게 모든 건강의 이제 그 건강법, 해결법을 물 마시기와 소금, 죽염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 죽염이 무슨 뭐 만병통치약이냐, 물이 만병통치약이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우리 몸은 이렇게 겉으로 보기에는 이렇게 생겼지만 세포라는 입장에서 보면은 하나의 작은 물고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에 둥둥 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결국 수조의 물이 충분하고 수조의 물의 어떤 수질이 물고기를 키우는데 적합하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대인들은 영양 과다에 살고 있다고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음식을 먹는 데 있어서 부족한 건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결국 수조의 물의 수질과 물의 충분함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이 기본값을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을 하지 않고 뭐 아무리 좋은 영양제를 드시거나 아무리 좋은 음식을 드신다고 해도 이게 만족되지 않으면 되지 않는 거죠. 결국 수조에 있는 물고기에 수조를 채워주지 않고 오염된 물로 가득 찬 상태에서 물고기에게 영양제를 먹인다고 해서 효과가 나지 않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생명활동은 다 물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전달자라는 물이 없으면 어떠한 물질도 만들어질 수가 없고요. 또 세포에 전달되지도 않고 쓰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 마시기와 죽염 이런 것들을 많이 강조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현재 소금이 약이 되고 있는 원인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모든 식생활 환경 속에 첫 번째는 내가 노력을 특별히 하지 않고서는 탄수화물 과잉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모든 음식에 실질적으로 막 풍요의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근데 그 풍요 속에 이렇게 음식의 풍요에 살고 있지만 잘 들여다보면 단백질과 지방의 풍요보다는 탄수화물의 풍요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외식 업체나 어떤 식생활의 풍요로움이 탄수화물을 과다하게 사용하면서 우리가 만족도를 얻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소금이 약이 된 거예요. 이것들을 해결하는 게 가장 급선무가 되고 그래서 과거에 이렇게 탄수화물 풍부 시대에 정제당이 풍부 시대에 살지 않았다면 그분들에게 소금이 약이 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분들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이유 때문에 소금을 강조하는 거지 제가 소금이 만병통치약이라고 생각을 해서 강조하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현재 수많은 약물들, 독소의 시대에 살고 있고 또 다량의 음료수들, 가공식품 시대 속에 살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 몸의 탈수를 굉장히 급속화시킵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물을 채우기 위해서 건강한 소금인 그래도 천일염보다는 좀 더 건강한 소금이 이제 죽염을 많이 강조를 하는데요. 또 죽염에 강조를 하니까 죽염이 또 뭐 어떤 분들은 뭐 성질이 어떻다 이렇게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죽염수로 드시면 죽염의 이제 양적인 부분 뜨겁다라고 많이 말씀을 하시죠. 왜냐면 9번 불에 구워지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중화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건강하고 또 요즘은 오염되지 않은 물질이 없잖아요. 지구상에. 그런데 죽염 같은 경우는 9번 구워지면서 바다 오염 물질들이 이제 다 전소되어 날아가고요. 또 하나는 이제 소금이 부종을 일으키거나 나트륨에 과다가 오지 않냐 이런 불안을 많이 호소를 하시는데 죽염은 대나무 속에 9번 천일염을 넣으면서 구워질 때마다 대나무는 사라져요. 또 새로운 대나무 속에 죽염을 넣고 그래서 9번 대나무가 죽염 속으로 스며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실은 소금이라고 하기에는 좀 어렵고요. 죽염이라고 하는 거죠. 대나무 소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소금이 아니라 채소와 이 소금이 결합된 상태이기 때문에 소금의 어떤 유해성, 소금이 가질 수 있는 어떤 지나친 뭐 부종이나 뭐 이런 부분들을 잘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을 대나무에서 또 받고 있고요. 또 인체에 굉장히 유익한 작용을 하는 셀레늄이라든지 유황이라든지 게르마늄과 같은 어디서도 얻어낼 수 없는 귀한 미네랄들을 동시에 얻어낼 수 있는 재료이기 때문에 제가 강조하는 것이지 다른 이유 때문에 제가 죽염이 만병통치약이다, 소금이 만병통치약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러한 좋은 어떤 죽염의 성질 또 소금의 성질을 이용해서 한번 많은 분들이 우리 몸 자체의 기본값을 정상화시키는 걸 해보면 그렇게 많은 영양제가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도 약사지만 사실 영양제를 많이 권해드리지 않고요. 이런 물과 죽염
난치성 그리고 음식만 가지고도 굉장히 난치성 환자들을 많이 고쳐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제 경험을 토대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또 이 영상을 보시고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